네, 국내 반도체주 투심의 지금 핵심 변수로 이 키워드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치포 동맹입니다. 가입하면 제2사드 사태 오는 거 아니냐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고 합니다. 산업부 김민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지금 미국이 지금 반도체 지원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치포 동맹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반도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좀 핫 이슈인 건 분명합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코로나19 확진 중인데 어제 화상회의를 통해서 이 미국 의회의 반도체법 처리를 촉구를 했습니다. 예. 그만큼 중요한 어젠다입니다. 앞서 문영민 기자도 얘기했지만 이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위해서 기업들에게 이 보조금을 주는 법안입니다. 그동안 미국 의회에서 진통을 겪었는데 슬슬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중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이 혜택도 중요하지만 눈여겨볼 부분은 미국 정부 지원을 받으면 향후 10년간 이 중국 같은 우려 국가에 반도체 투자가 금지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치포 동맹이라고 하는 이 한미일, 대만 4개국 동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도 사실상 이 반도체 지원법과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시기나 형태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미국의 요구 속에 물밑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확실한 입장은 우리 편한테 엄청난 혜택을 주려고 법까지 만들었으니 다른 데 가서 놀면 안 된다 이겁니다. 네, 중국이 지금 이것 관련해서 관영 매체를 통해서 공격적인 발언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 우리로선 지금 치포 가입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이라면서요. 어째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한마디로 거부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드리면 이 치포 동맹은 경제 동맹이 아닌 실질적인 안보 동맹이기 때문입니다. 예. 미국 의회 통과를 앞둔 이 반도체 지원법의 근거를 보면 좀 명확합니다. 이 근거가 되는 법안이 바로 이 미국의 국방수권법인데요. 단어 그대로 국방과 안보에 대한 법입니다. 이 국방수권법이 지난해 1월 개정되면서 반도체 연구 개발과 투자에 미 연방정부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 토대 위에 반도체 지원법이 마련됐는데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안보 자산이기 때문에 연방정부 예산으로 미국 내 투자와 생산을 지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미국이 추구하는 반도체 동맹 역시 안보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경제 동맹이 아닌 안보 동맹이라고 한다면 혈맹인 한미 간에 사실상 거절한 명분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네, 지금 글로벌 패권 경쟁에 우리 경제가 빨려 들어가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문제는 지금 중국입니다. 우리가 가입했을 때 중국의 보복 조치 충분히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우려되는 것이 우리나라가 치포 동맹에 참여를 하면은 중국이 한국 반도체 수입 제한에 나설 것이라는 겁니다. 예. 하지만 단언컨대 가능성은 상당히 적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반도체 수출 가운데 60%가 중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면에서 보면 그만큼 중국의 반도체 수요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전 세계 D램 시장에서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점유율은 약 70%, 여기에 미국 마이크론까지 합치면은 우리나라와 미국 단 3개 기업에서 만드는 반도체가 95.6%에 달합니다. 중국이 수입 제한을 했다가는 아예 D램 자체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겁니다. 위탁 생산, 즉 파운드리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와 대만 TSMC, UMC, 여기에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까지 4개 회사의 전 세계 점유율이 82.7%에 달합니다. 이에 반해 중국 SMIC의 점유율은 5.6%에 불과합니다. 이 반도체로 중국이 보복에 나설 경우 중국은 첨단 산업의 미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아무리 중국 정부라 해도 좀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 쪽은 어렵겠지만 다른 산업 쪽에서 보복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특히 배터리 소재 부분 이런 부분은 중국 의존도 굉장히 좀 높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반도체 전문가인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최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치포는 이 반도체에 국한된 얘기지만 어느 쪽을 선택했을 때 다른 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좀 신중해야 한다. 우회적인 보복이 충분히 예견된다고 한 겁니다. 중국은 과거 사드 보복 당시에도 이 한한령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콘텐츠나 문화예술에 대한 규제로 보복에 나선 바 있습니다.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한 연구에 따르면 당시 피해가 연간 8조 5천억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유통사업을 하던 롯데는 결국 철수를 했고요. 베이징 현대차 판매량이 1년 만에 66%나 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좀 달라진 점은 중국이 다른 산업으로 보복을 한다고 해도 그럴 수 있는 분야가 과거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또 이 불매 운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소비재 역시 수출 비중이 많이 줄어서 중국이 보복할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든 건 분명합니다.
지금 사실 한미중이 정치적으로는 좀 갈라서고 있지만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좀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최대의 팹리스를 가지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최대의 그 반도체 제조 역량을 갖고 있다면 중국 같은 경우는 또 세계 최대의 가전 수요를 좀 점유하고 있다 보니까 뭐 어느 쪽도 우리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 중국과의 이 치포 동맹을 가입을 하면서도 중국과의 마찰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중국의 입장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도 분명히 있겠습니다. 이 중국은 지난 2018년에 오는 2025년까지 자체 생산 반도체 비중을 3분의 2 이상으로 키우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제조 2025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리고 본격적인 반도체 구입기에 나섰지만 미국의 엄청난 견제 속에 목표 달성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 속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과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본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그 청구서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실상 반도체 분야의 모든 핵심 역량을 독점한 4개 나라가 합친 치포 동맹은 현실화될 경우 이 반도체 분야에서 석유업계의 오펙과도 같은 영향력을 갖게 될 겁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국이 느낄 공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이 치포 동맹을 투트랙으로 풀어갈 필요가 있다는 조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외교적 차원에서 안보 동맹이라 어쩔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기업 차원에서는 협력을 오히려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다소 어색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치포 동맹의 형식보다 내용을 잘 만들어가야 합니다. 치포 동맹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신 우리가 처한 지정학적인 특수성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위한 통로를 열어두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전 세계 반도체 70%를 우리나라가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G2에 끌려다닐 상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좀 더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사실 문제는 앞으로인데 지금 미국이 지금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 우리와 대만에게 원하는 것은 어쨌거나 그 우리의 그 반도체 제조 역량을 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좀 가져가는 것일 테고 중국 같은 경우는 또 한 3에서 5년 뒤면 또 기술력이 또 상당 수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부터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김민수 기자였습니다.